안녕하세요. 삼장법사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한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10억 원 이상의 보유자를 대주주로 보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3억 원 기준으로 어떻게 대주주를 판단하는지 그 판단 기준과 이에 따른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억 원 기준으로 어떻게 대주주를 판단하는지와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전 기준으로는 연말과 다음해 4월을 기준으로 판단 기준이 2개가 적용이 돼서 대주주 기준을 적용하는데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이제 내년도 4월 이후 3억 원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2020년 말 기준으로 평가액이 10억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주주 기준 3억과 10억 사이에 있는 분이 꽤나 많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주주에 해당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서 벗어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주주는 연말에 딱 한 번만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 4월 이전까지 평가액이 얼마인지와 같은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업연도가 12월 말 기준이지만 간혹 사업연도가 12월 말이 아닌 기업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고 계신 기업의 사업연도가 몇 월에 끝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에 수익에서 비용을 뺀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10억 원이 넘었더라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계신다거나 또한 매도했더라도 손실을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대주주는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특정한 기업의 대주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의 모든 주식의 평가액을 합쳐서 10억이 넘는지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업의 주식을 10억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만 가지고 있는 특정 기업의 주식이 아니라 특수 관계인이 들고 있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모두 합쳐서 10억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런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대주주 판단은 무조건 연말에 보유한 특수 관계인들의 주식 평가액 합산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인 사람은 2021년 내내 대주주가 되는 것이고 10억이 되지 않는 분은 1년 내내 대주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대주주는 기업별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한 종목의 가족들의 주식 평가 합계액이 10억 원이라면 본인은 그 기업의 대주주에 해당하지만 아래의 분과 같이 주식 평가액이 30억이 훌쩍 넘지만 어느 한 기업의 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 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주주를 판단할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이 본인의 주식만이 아니라 특수 관계인의 특정 기업 주식을 모두 합쳐서 10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이 반드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가족 구성원일지라도 본인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은 대주주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대주주가 아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 특수관계인이란 본인을 중심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같은 직계 존속과 본인의 자녀와 손자녀인 직계 비속, 그리고 본인의 배우자까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화면에서 본인을 중심으로 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화면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본인의 형제나 자매, 그리고 사위나 며느리, 장인, 장모님의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여동생이 한 명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본인과 여동생이 각각 5억을, 그리고 할아버지가 2천만 원, 외할머니가 5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는 대주주인지 아닌지 판단하고자 하는 사람을 본인 자리에 놓고 선으로 연결된 사람의 주식 평가액들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본인의 대주주 여부는 특수 관계인 합산액이 본인 5억, 할아버지 2천만 원, 외할머니 500만 원을 합한 5억 2,500만 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10억이 되지 않아서 본인은 대주주가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외할머니가 대주주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려면 우선 외할머니를 본인 자리에 놓고 생각해 보시면 외할머니 본인은 500만 원, 그리고 손자, 손녀의 주식액이 각각 5억이라서 합산하면 10억 5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외할머니는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억 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주도 보통주와 합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점도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액이 10억 이상이신 분들이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매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2월 31일에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12월 30일자로 10억 원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확정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식은 매매 후 이틀이 지나야 결제가 되기 때문에 12월 28일 월요일에 보유한 수량으로 수량이 확정되게 되고 결제가 되는 이틀 뒤인 30일 수요일에 단가가 결정되게 되는데 월요일에 확정된 수량과 수요일에 확정되는 단가가 곱해져서 10억 이상인지 아닌지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틀이란 시간의 차이를 두고 수량 단가가 확정되기 때문에 28일 기준으로 평가 금액을 10억 원 미만으로 딱 맞추지 마시고 수량을 조금 여유 있게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화면처럼 28일에 2만 주가 세팅이 된 상황에서 그날 종가가 49,000원이라서 10억이 안 된다고 안심하고 있었다가 이틀 뒤에 주가가 1,000원만 오르더라도 평가액이 10억 원이 돼서 다음해 1년 내내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